바깥쪽의 눈 구석은 하나의 해부학적으로 완결된 구조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대가가 따라요. 안전하게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은 수술 뒷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팀 편에서 보시면은 앞팀은 좀 낫습니다. 왜냐면은 해부학적 구조는 안에 있고 겉에 추가로 가린 것만 수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바깥쪽의 눈 구석은 하나의 해부학적으로 완결된 구조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뒷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커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필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아예 건드리지 않는 수술 방법을 개발하면 문제를 만들지 않고 뒷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흔히 아는 붓는 뒷팀입니다. 여기 세 군데 수술을 했죠. 그리고 꼬맸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으면서 세 가지 방향이 오그라붙게 됩니다. 줄을 매달아서 테이프를 달아놔요. 근데 눈을 깜빡 1시간 정도 하면은 줄이 늘어나서 붙어 있고요. 혹시 켈로이드 체질이라든지 불행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더 오그라붙어 가지고 수술 전보다 눈이 훨씬 작아집니다. 하지만 수습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해부학적 구조를 깨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정말 보면은 끔찍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번 잘못 길을 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아예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건드리고 나서 잘 복원했다? 안 됩니다. 한번 생긴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일단은 가장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 바깥쪽에 완결된 구조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10년 전에 시행했었던 구형 3D 뒷트임입니다.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은 실밥은 있는데 줄 매달아서 당기는 게 없어요. 원천적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테이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수술면이 있는데 위쪽에 수술면이 없어요. 수술면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붙을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된 겁니다. 일반 붓는 뒷트임은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수술은 수술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을 180도 돌려가지고 바깥쪽에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어려운데 단점이 있습니다. 뒷트임 결과들은 좋고 붙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은 약간 아쉬운 점은 이쪽 뒤쪽에 눈썹이 살짝 없어지고요. 붉어지고 맨들맨들한 흉터가 살짝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2015년도부터 신형 뒷트임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분은 왜 뒷트임 수술을 하게 됐냐면은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오셨어요. 근데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좀 세시고 눈꼬리가 좀 많이 올라가셨죠. 그래서 내리면서 뒷트임 하면은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구형 뒷트임 하게 되면은 눈썹도 없고 붉은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티가 나요. 결혼식 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신형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수술 후 21일째 보시면은 눈꼬리가 내려가니까 전체적인 눈매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착해 보이죠. 그 다음에 뒷트임 수술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눈썹이 완벽하고 흉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5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신형 뒷트임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신형 뒷트임 최종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뒷트임 확장 정도가 수술 직후인데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눈밑 인대를 보시면은 손을 댈 흔적이 없습니다. 눈썹도 완벽하고 수술자리가 보이지 않죠. 실밥은 2-3개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은 눈밑 인대 자체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뒷트임의 확장 정도가 정말 큽니다.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은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밥이 없으니 흉터를 자세히 볼 수가 있을 텐데 실밥 뽑은 직후인데도 흉터가 보이지 않죠. 눈썹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눈밑 인대 모양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밥 부분에 눈물 좀 흘리셔서 살짝 충혈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눈이 좌우폭이 좁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눈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셔서 강한 인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수술 직후 사진인데 눈꼬리 확장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 하강 정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눈꼬리도 내려가면서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술 직후 보시면은 눈밑 인대가 그대로 손을 안 대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눈썹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2015년도부터 이렇게 신형 방법을 개발해서 뒤트임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해부학적 구조인 아래쪽의 인대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원천 봉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수술 철학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파괴해 놓고 다시 복원한다, 안 될 수 있잖아요. 문제 생길 구조는 안 건드리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건드리고 이렇게 수술해서 결과 내기가 그렇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부터 이런 수술법을 개발해서 지금 뒤트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수술법을 개발하게 되느냐? 사실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가장 높은 최고의 권법은 정권지리 같은 가장 단순한 소식이었어요. 안전하게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병원에서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을 내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다. 단 한 번만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시술도 가능하고 다른 병원에서 문제를 만들어 온 것들도 역시 이 방법으로 다시 뒤트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제 철학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뒤트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확장하길 원하신 분들, 눈꼬리가 올라가서 상당히 좀 사나워 보여서 인상을 개성하고 싶은 분들이 뒤트임을 많이 찾게 되는데, 안전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안전한 수술을 좀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뒤트임의 부작용이 좀 두려우셨던 분들은 아, 세상에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하고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